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2년 전 오늘 호우에 휩쓸려간 실종자 수색 중 한 해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센 물살보다 더 차가웠던 건 그 뒤에 벌어진 국가의 태도였죠. 무슨 이유인지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 기록은 덮였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 사령관, 국회의원, 목사까지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를 지키려 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는가? 국민이 분노하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희생된 젊은 병사의 진실보다 살아있는 권력의 안위가 더 먼저였던 정권, 그 배신이 너무도 깊었습니다. 최수근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훈 대령이 사건을 수사하며 했던 약속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 아닐까요? 7월 19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심이 곧 천심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위클리 민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엄브레드님, 이가쁘님, 또 다니엘님, 니기리뽕님, 해피님, 네, 포근이님도 오늘 오셨고 사라강님도 오셨습니다. 재밌는 닉네임이 많으셔서 김명훈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일단 산사태 때문에 지금 실종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국 피해가 곳곳이 그러네요. 예, 없어야 될 텐데. 늦장마가 아주 심술이 큽니다. 예.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해마다 이런 소리. 저 이거 생각나요. 윤석열 취임 첫 해였나 언제였나 뭐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 지하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쪼글 치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오 그랬죠. 예. 누구지 서울시장 네, 갑자기 오세훈. 이름이 그 사람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아주 형편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참담한 지경에 빠졌던 심정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인데 네. 60%를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일 잘하고 있다 64%, 부정적인 평가는 23%, 유보가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처음엔 60% 아래에서 시작했다가 뚜벅뚜벅 올라와서 64, 65 지난주 이번 주는 이렇게 유지가 되네요. 뭐 이렇게 큰 폭으로 퍽퍽퍽 뛰는 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조금 있고 청문회다 뭐다 하는 것도 있고 경제, 정치, 형편, 여건 이런 것들 해서 뭐 한두 주쯤은 별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을 뭐 정체나 하락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빠르고요. 무엇보다도 부정평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다. 그 점인 거죠. 윤석열 때는 한 3년 전이니까 아직 기억들 하실 텐데 50몇 %에서 시작해서 계속 크게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막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크로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이번에도 지지율은 64, 12%는 의견을 유보하겠다. 이 정도 수치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아직 섣부른 무엇을 판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리고 현재 진용을 갖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재명표 정책,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순간이니까 앞으로 하는 것을 좀 봐가겠다 이런 차분한 관전자의 태도도 보입니다. 예. 눈에 띄는 게 이제 네. 모든 연령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40%대 긍정 응답률이 83%로 가장 높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잘한다 64%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전 연령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좋은 점수를 매기는 게 확실히 많다가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잘하고 있다 64와 잘하고 있다 74 사이에 우리 심정적으로 느끼는 건 꽤 차이가 있어요. 6으로 시작해? 7로 시작해?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60%를 넘기면 그것은 실질적인 다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원래 서양 학문에서 나온 거니까 absolutely majority를 확보했다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65%쯤을 확보하면 그럼 우리는 한 90몇 %가 돼야 직성도 풀리고 야 이 정도여야 압도적 다수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평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65 이상이 나오면 그것은 완전한 다수를 형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예. 우리 그동안 지역별, 연령별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나 인식, 찬반이 엄청나게 달랐던 몇십 년을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지역 간 대결, 진영 간 대결, 연령 간 대결. 그런데 그리고 아직도 그 위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6주, 7주쯤 되어 가나요? 아직은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동안은 연령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던 견해 차이는 많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좀 없어졌다고 해도 그건 좀 너무 섣부르긴 하겠다. 그건 좀 지켜봅시다. 아무튼 연령 간 대결 양상은 현격히 줄고 전 연령대에서 한번 잘 하는지 지켜보겠다. 응원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하는 당위성도 클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성공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 즉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연장 같은 극한 대립은 적어도 아직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사건건이 대결해 왔었잖아요. 그동안은. 예.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저게 잘 되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니들이 이걸 해? 나는 일단 반대하고 볼래. 그다음에 뭐에든 다 명암은 있게 마련인데 어두운 쪽,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팔짱 끼거나 야지 놓거나 태클 걸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 일상화 그리고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그런 것은 아직은 없다. 물론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 계세요. 그 민생경제회복지원기금 주는 것 가지고도 반대하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 늘어나지도 않고 있다. 예. 그다음에 지역별로 특히 TK, PK 지역에서 새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이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는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통합이었었는데 네. 그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목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경제 민생을 꼽았네요. 예. 두 번째로는 소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통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고의 통합은 정책입니다. 정책. 주장 말고 정책. 그래서 살림살이 민생이 나아진다라고 다 느끼면 그거야말로 통합으로 가는 급행열차일 거고 경제 민생은 계속 1, 2위권에 안에 들어 있었는데 17%로 많이 좀 높아졌다는 게 그다음에 소통이 무려 15%로 2위에 꼽혔는데 이거 다 주관식이에요. 예. 갤럽에서 이렇게 보기를 쭉 불러주고 골라 잡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느끼는 대로 쓰세요 그랬더니 소통을 꼽았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 전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불통, 막무가내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랬는데 소통이 2위 15%로 꼽혔는데 여지껏에 비해서 특히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플러스 4%포인트나 늘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런 선택지 주지 않고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는데
플러스 4%포인트가 늘었다는 얘기는 100명 중에 4명이 소통을 꼽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남들이 볼 때 애게게 그 2, 3, 4%가 뭐가 대단하다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겁니다. 아무런 그 예단이나 보기 같은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선생님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구동성으로 100명 중에 4명이 소통을 꼽았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이거 1, 2% 높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수십 가지 답변이 나오거든요. 이거 주관식으로 뽑아보면 1% 못 되는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플러스 4%포인트가 늘어서 15에 올랐고 요 항목 할 때마다 우리 항상 했던 게 경제민생과 추진력 속도감이었잖아요. 예. 추진력 속도감은 요번에 10%로 3위였어요. 처음에 이게 확 와닿았을 겁니다. 달라졌네. 응? 이전 정부와 달라졌네. 근데 이제는 경제 민생 쪽에 사람들이 좀 더 잘 반응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이 플러스 늘었다는 거 관심 대목입니다. 다다음 주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네,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2주 후인데다가 갤럽이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일 거예요. 그래서 3주 그래요? 동안 조사를 안 해요. 우리 뭐 하지 이제? 다른 여론조사를 네, 있죠. 살피면 예. 되죠. 예. 정당 지지도도 보면은 예. 민주당이 46%로 전주 대비해서 3%포인트가 상승했고 예. 국힘은 그대로 19%를 유지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주가 어떤 주였냐면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그 예. 주였거든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항상 인사청문회 때 지지율이 대개 하락합니다. 논란이 커져요. 새 정부 출범 자체는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애게게 왜 저런 사람이 됐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몇 명 입초시에 오르고 있고 가장 이 타격을 크게 받았던 게 박근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 처음에 출범했을 땐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보다 훨씬 높게 시작했는데 이거 거치면서 40%대로 급락해 버립니다. 하나하나 내놓는 인사들마다 말이 안 되고 형편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무슨 고위공직이나 대표자급에 하느냐 이래가지고 줄초상여서 인사청문회 들어가자마자 40% 되는데 요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잡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은 아직 논란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얘기하신 대로 왜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한둘 있고 그러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인사 잡음에 따른 물음표나 약간의 실망감보다는 집값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강남 서초 송파 6억 원으로 딱 묶어버린 거 일요일 날 갑자기 그날 이후로 거래가 90%가 줄었어요. 네. 100건 거래되다가 막 투기하다가 10건으로 줄었다고요. 그리고 집값도 확연히 잡힌 게 되고 일단 제1차 초동 대응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래 뭐든지 이렇게 빨리 정확한 곳에 타격해야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여기서 정책 효능감을 느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평가가 인사 일부 잡음보다 훨씬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은 소폭이나마 올랐다. 국힘은 저는 안 줄어든 게 신기하고 이상해요. 예. 뭐 보니까 무슨 한국사 강사 누구 있잖아. 전한길인가? 네. 그 막 핏대 높이고 막 이런 아저씨라고 미안해요 강사님. 그 사람 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시끄럽게 하던데 네. 여기저기 나오고 뭐 윤석열을 출당시켜서 대선에 진 거야 막 이렇게 흥분하시던데 이런 사람 또 입당하고 그랬다며요. 예. 그럼 사람들이 어찌 보겠어요? 왜 저 당은 저러고 있지 아직도? 그런데 조사는 19%로 같아요. 네, 한 번 더 이것도 보죠. 더 내려가지 않은 게 오히려 네, 다행인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상한가?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